어둠 속의 의사, 샤피크 쉐이크 사건. 병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그러나 만약 그곳에서 당신을 지켜야 할 의사가 당신의 악몽이 된다면. 2013년 11월 2일 텍사스 휴스턴의 벤 타웁 종합병원에서 27세 여성 로라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천식 발작으로 입원했다. 그녀는 약물로 인해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다. 그런데 그날 밤 그녀를 치료해야 할 의사가 아닌 한 남자가 그녀의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의료 행위가 아니었다. 그는 병실을 12번이나 드나들며 그녀를 성폭행했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 샤피크 쉐이크, 존경받던 내과 레지던트 의사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 그는 이 끔찍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단 하루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병원의 보안 시스템, 감시 카메라, 그리고 DNA 증거까지 모두 그를 지목했는데 왜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남았을까? 이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권력과 신뢰를 악용한 끔찍한 배신의 이야기다. 의사라는 직업의 명예와 병원의 안전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로라는 왜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냈을까? 그리고 샤피크 쉐이크는 정말 단 한 명의 피해자만을 노렸을까? 아니면 병원 안에서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이 사건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시스템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낸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 사건의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무섭다. 2013년 11월 2일 휴스턴의 벤 타웁 종합병원. 이곳은 지역 주민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병원 5층의 한 병실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피해자 로라는 27세의 젊은 여성으로 심각한 천식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그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의사들은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했다. 로라는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의사들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병실로 향하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 그는 병원의 보안 카드를 사용해 로라의 병실이 있는 구역에 12번이나 출입했다. 감시 카메라가 그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이름표는 거꾸로 되어 있었다. 그는 샤피크 쉐이크였다. 43세의 내과 레지던트로 명문 베일러 의과대학에서 훈련받고 있던 유망한 의사였다. 로라는 그날 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약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한 남자가 그녀의 병실로 들어와 폐를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부적절해졌다. 그는 그녀의 가슴을 만졌고 결국 그녀를 성폭행했다. 로라는 공포에 떨었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그녀의 병실에 있던 간호사 호출 버튼은 누군가에 의해 플러그가 뽑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로라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간호사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범인을 중동 출신처럼 보이는 남자로 묘사했다. 병원의 감시 카메라 영상은 샤피크 쉐이크가 그날 밤 로라의 병실 근처를 배회한 유일한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로라의 신체에서 채취된 강간 키트에서 DNA 증거를 확보했고 이는 나중에 쉐이크의 DNA와 일치했다. 병원의 보안 시스템 로그는 쉐이크가 보안 카드를 사용해 로라의 병실 구역에 12번이나 출입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계획적으로 그녀를 노렸다. 로라는 피해자로서 큰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말하며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쉐이크는 그녀를 치료하는 담당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왜 그 병실에 들어갔을까? 그의 행동은 충동적인 것일까? 아니면 더 큰 패턴의 일부였을까? 경찰은 쉐이크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벤 타웁 병원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면밀히 조사했다.
영상은 쉐이크가 로라의 병실 근처를 맴돌며 이상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는 야간 근무 중이었지만 로라의 담당 의사가 아니었다. 그의 병실 출입 기록은 그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왜 그는 12번이나 그 구역에 들어갔을까? 현장은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병실은 깨끗이 청소되었고 물리적 증거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로라의 강간 키트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DNA 분석 결과 쉐이크의 샘플과 일치하는 확률은 99.9% 이상이었다. 이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였다. 경찰은 쉐이크를 신문했다. 처음에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DNA 증거와 감시 영상이 제시되자 그는 결국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합의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로라는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녀는 약물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사는 약 2년 동안 이어졌다. 경찰은 쉐이크가 다른 피해자를 노렸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병원의 다른 환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몇몇 동료들은 쉐이크가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2015년 10월 쉐이크는 체포되었다. 그는 2급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최대 2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다. 2018년 8월 재판이 시작되었다. 8일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배심원단은 15시간의 논의 끝에 샤피크 쉐이크를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결과가 이어섰다. 배심원단은 그에게 10년의 보호관찰, 프로베이션을 선고하고 단 하루도 감옥에 보내지 않았다. 그는 또한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했다. 검찰은 쉐이크가 권력을 악용해 취약한 환자를 노렸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그의 가족과 경력을 강조하며 관용을 요청했다. 배심원단의 결정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어떻게 이런 범죄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이 사건은 병원의 안전 시스템, 의료 전문가의 책임,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로라는 용기를 내어 정의를 추구했지만 결과는 그녀와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이 사건은 우리가 신뢰하는 기관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으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